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부분은요. 우리 마더텅용 고2 영어 독해 우리 문장 배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배열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장을 배열하고 순서를 추론한다라는 것은요, 물론 해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해석을 기반으로 접속사와 대명사를 제대로 파악해서 답의 근거를 가지고 순서를 추론해 나가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만 해서 이제 풀고 이렇게 풀리면 문제가 참 좋겠지만요,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또 꼬아진 순서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대명사 파악을 하고 문장 관계 파악을 해서 제대로 답의 근거로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장 배열을 할 때 조금 생각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그것 중에 이렇게 보면은요. 우선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네모칸의 정확한 해석이죠. 우리가 벌써 문제 자체도 주어진 글에 이어질 순서를 고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글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뒤에 나올 내용들을 또 추론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장 배열 문제를 풀 때 시간 안배를 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시간을 써야 하고 또 가장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네모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네모칸이 제대로 해석이 되셨다면요, 여러분들이 네모칸 주어진 글 안에서 주제와 키워드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장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주제문이 나오잖아요. 이 네모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글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줘야만 여러분들이 뒤에서 순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주제와 키워드를 제대로 파악을 하신 후에 그 아래에 있는 A번, B번, C번으로 들어가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글 파악이 끝나셨다면요. A, B번, C번 그리고 각 첫 문장을 해석해서 어떤 것이 맞을지에 대한 그런 문제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요 3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각자 스타일이 아마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A번, B번, C번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푸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A번, C번의 첫 문장만 해석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요거는 두 가지 모두 연습을 해보시고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건데요. A번, B번, C번의 각 첫 문장만 읽어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어진 글과 빠르게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문장을 먼저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네모칸과 바로 맞겠다. 그 다음에 와도 괜찮겠다 싶은 문장을 선택을 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 차분하게 나머지를 다 읽어가시면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고 내용이 섞이지 않고 문제 푸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접속사와 대명사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리 주어진 글, 네모칸의 글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이어질지 정했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올 것들 어떻게 정해야 할지 단순히 해석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접속사와 대명사, 지금 네모칸 안에 이어지는 것과 A번, C번, B번의 첫 문장이 이어지는 대명사와 명사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접속사를 보고 파악해서 앞에 예시 문장인지 또 반대가 되는 문장인지 이런 것들까지 파악을 꼼꼼하게 하셔야 또 근거를 찾으셔야지 정확하게 정확도 높은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답의 근거, 실마리를 찾아가는 연습이 꼭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서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칸 정확한 해석 중요하고요. 우선 주제에서 키워드를 파악을 할 건데요. 주어진 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consulting firm McKinsey, 맥킨지 펌에 의하면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spend up to 60% of their time looking for information인데요. 자,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일하는 지식 정보를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어떤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 60%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요, 이메일에 답변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그들의 대다수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information, knowledge workers, 60% of time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지식, 정보 관련한 것, 또 시간 사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키워드, 주제 파악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번 일을 해야겠죠. 첫 번째 문장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Think of it as a robot-assisted human given superpowers through the aid of technology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것이 뭔데? 이 대명사가 나왔고요. 자, 로봇의 도움을 받는 인간이다. 우리를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요. 자, 그런 주어진 이제 초인적인 힘, 기술의 도움을 받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로봇에게 도움을 받는 우리 인간을 떠올려 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it, 이 대명사 it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야 할지, 누구랑 연결이 되는 it일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면요. 이 앞에서 나오는 information이 될 수도 있겠고요. workers가 되면 좋겠지만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it은 사용이 될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보로서 인간에게 로봇의 도움을 받는 정보다라고 이어지기에는 약간 대명사와 명사 간에 조금 어색한 감이 있겠죠? 그래서 B번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The solution is to enable people to work smarter, not just by saying it, but by putting smart tools 까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이것에 대한 솔루션은 우리 인간들이 이제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스마트한 툴을 줌으로써 훨씬 더 현명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솔루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솔루션. 자, 어떤 것에 대한 솔루션인데? 60%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솔루션? 아니면 여기 나오는 스마트 툴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이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이야기. 연결되는 대명사가 살짝은 어긋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10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By using social technologies. 그래서 사회적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worker들은 can become up to 25% more productive 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25% 이상 훨씬 더 생산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리고요, the need for productivity,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생산성인데요. 어떠한 생산성이 있느냐? Gain through working harder and longer. 더 길게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얻어지는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어떤 인간의 희생과 제한이 따른다라는 말로 10번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요. 마지막 문장이 좀 잘 해석이 되셨어야 돼요.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본동사를 찾는 게 조금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진짜 제대로 된 본동사는 has가 되겠고요. 이 gain through부터 longer까지 여러분들이 productivity를 꾸며주는 말을 잘 해석을 해주셔야 이제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B번 같은 경우 그리고 C번 같은 경우 어떤 게 먼저 와야 될지 많이들 헷갈리셨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조금 고민을 해보자면 자, 일단 스마트 툴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솔루션이 갑자기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네모칸 주어진 글이 문제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해결책이 바로 나오는 게 어색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어야 해결책 을 제시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바로 해결책만 나오다 보니 조금 어색한 감이 있기 때문에 10번으로 이어지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스마트 툴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25% 이상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10번을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자, 인간의 희생이 이어지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 상황입니다가 되고요.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솔루션이 여기 나왔었죠. 그래서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스마트 툴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improved processes in place so that people can perform at enhanced level이에요. 보다 나아진 이전에 이제 업무 과정들 덕분에 사람들은 훨씬 더 향상된 업무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상황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간은 이제 로봇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Our jobs, 우리의 일들은 자, relying on robots예요. 로봇들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어떤 일에 의존을 하느냐? 자, tedious work죠. 조금 단순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로봇에게 의존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것, sophisticated한 워크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지막 결론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B번과 C번을 많이 헷갈렸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배열 중에 거의 역대급으로 이제 오답률이 많았던 문제였고요. 요 B번, C번, by using social technologies와 여러분들 더 솔루션에 대한 관계만 조금 더 제대로 꼼꼼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여러분 실전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들은 역시 첫 번째 이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네모칸에 주어진 글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같이 한번 파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oragers' secret of success, which protected them from starvation and malnutrition, was their varied diet인데요. 자, 뭔가 지금 다이어트, starvation, malnutrition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굶주림, 영양실조, 식단 관리, 다이어트 등등등 뭔가 먹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힌트 얻으시고요. 정확한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렵 채집꾼들의 성공의 비밀은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을 굶주림과 영양실조로부터 지켜주었는데요. 그러한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들의 다양한 식습관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양한 식습관 그리고 수렵 채집꾼들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고요. Farmers tend to eat a very limited and unbalanced diet인데요. 실제로 농부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균형이 갖춰져 있지 않은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그래서 다르죠. 지금 farmers와 foragers들은 각기 다른 방식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A번, B번, C번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부터 갈 건데요. The peasants' ancient ancestor, the forager, may have eaten berries and mushrooms for breakfast, fruits and snails for lunch, and rabbit steak with wild onions for dinner입니다. 자, 이러한 소작농들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선조라고 불리는 이런 어떤 foragers랑 같은 이제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아침에 베리와 머쉬룸스, 버섯류를 먹었을 거고요. 그리고 점심에는 과일과 달팽이를 먹었다면 이제 저녁 시간에는 토끼 스테이크와 어니언, 야생의 양파를 썰어서 먹었을 것이다. 그만큼 다양한 식단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B번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The typical peasant in traditional China ate rice for breakfast, rice for lunch, and rice for dinner 입니다. 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의 일반적인 채집꾼들은 아침에 쌀을 먹고요. 점심에 쌀을 먹고요. 저녁에 쌀을 먹었다라는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먹었다라는 이제 예시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C번으로 또 넘어가 보면요. Especially in pre-modern times, most of the calories feeding on our agricultural population came from a single crop, such as wet potatoes or rice, that lacks some of the vitamins, minerals, and other nutritional materials human needs인데요. 자, 얘는 첫 번째 문장 그냥 한 문장이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10번 보면은요. 특히 이제 우리 근대 시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칼로리라고 합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채워주는 칼로리들은요. 자, 싱글 크롭에서 나왔습니다. 단 하나의 농작물에서 채워졌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밀가루, 감자 또는 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싱글 한 크롭에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타민의 종류나 미네랄 또는 다른 영양분들이 부족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A번, B번, C번 하는 말들을 보니까요. 지금 C번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러했다. 그들이 먹는 양식이 부족했다라는 거였고요. B번에는 이제 중국의 채집꾼들은 실제로 쌀만 먹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A번에서는요. 자, 수렵 채집꾼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A번, B번, C번 뭐가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면요, A번의 경우는 varied diet에 대한 예시고요. B번과 C번은 unbalanced diet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해석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게 지금 같은 상황을 두고 이제 나온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근거 또 어떤 대명사와 접속사를 가지고 답의 근거를 찾아낼지 한번 봐야겠는데요. 우선은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C번에서 조금 간단한 근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자, single crop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요. 여기 우리 마지막에서 봤던 문장은 자, 실제로 농부들은 tend to 이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균형을 갖추지 않았고 제한된 식사에 대한 균형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또 똑같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lack some of vitamins였고요. 결국은 인간이 필요한 영양소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라는 접속사를 볼 수가 있겠죠. especially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10원이 먼저 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especially 그리고 또 for example이라는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접속사로 먼저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문장으로 넘어가면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문장의 흐름이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10번 먼저 특히 근데 이전에는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영양이 부족했어요 라고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번과 B번 둘 중에 하나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자, 방금 C번에서는 이제 농부들이 되게 균형 잡히지 않은 식단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A번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제 앞에서 나왔던 고대의 수렵 채집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균형이 잡힌 식단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이어진다면 이 B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C번과 B번이 비슷한 이야기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얘기와 역접의 접속사가 없다면 B번이 갑자기 들어오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결을 갖고 있는 B번을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고 또 답의 근거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If she was lucky, 만약에 그녀가 운이 좋았다면 she could expect to eat the same on the following day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음식, 아침, 점심, 저녁에 쌀밥을 먹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By contrast, 자, 접속사, 대조의 접속사 나오죠? 그런데요, 대조적으로 반대로 자, 여기 나오네요. 고대의 수렵 채집꾼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수십 가지의 각기 다른 음식을 먹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요, 여러분, 요 뒤에 반대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어떻게 먹었느냐에 대한 예시가 이제 아까 전에 읽었던 뭐 달팽이, 뭐 토끼고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B번에 이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반대로 그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다양하게 먹었고요. 자, tomorrow's menu might have been completely different입니다. 그 다음날의 메뉴 역시 아마도 완전하게 다를 것입니다. 라고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This variety ensured that the ancient foragers received all the necessary nutrients인데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보장이 되는 식단은요, 그 고대 시절의 수렵 채집꾼들이 모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난이도가 높았고 또 오답률이 많았던 이유가 A번이야 뭐 바로 못 올 거 딱 보이긴 하지만 B번과 C번의 순서를 골라내는 게 어려워서였습니다. 왜냐면요, B번이 먼저 나오게 되면 당연히 A번으로 가겠죠. by contrast 그리고 고대의 수렵 채집꾼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B번, A번, 그 다음에 C번으로 가는 순서를 많이 선택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especially라는 접속사 제대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에 주어진 네모칸 안에 문장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 자, such as부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파악하셨다면 C번, B번, A번 답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도 중요하지만 접속사와 대명사 그리고 함께 이어지는 내용 꼭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네모칸 먼저 읽어볼 거고요. 또 A, B, C 첫 번째 문제 하나씩 읽어보고 답의 근거를 끼워 맞춘 다음에 정확하게 해석 한번 해볼 건데요. 네모칸부터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Suppose that the price of frozen yogurt falls입니다. 자, 요거트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얼어있는 이제 뭐 냉동 요거트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격이 떨어집니다. The law of demand says that you will buy more frozen yogurt인데요. 자, 우리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요거트의 가격이 떨어지면 자, 요거트를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되겠죠. 동시에 you will probably buy less ice cream입니다. 여러분은요, 아이스크림을 덜 사게 될 것이다 라는 자, 반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거트 가격이 떨어집니다. 요거트의 가격이 떨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은 더욱 많이 살 겁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을 덜 사게 되겠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이제 A번, B번, C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볼 건데요. 자, A번부터 볼게요. Yet, in this case. 그러나, 자, 처음부터 역접의 접속사 나오네요. 이러한 경우에는요, you will be likely buy more ice cream as well.
since ice cream and topping are often used together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아이스크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구매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아이스크림과 토핑은 함께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앞에 네모칸이랑 완전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이스크림과 토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방금 바로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많이 안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A번은 우선 앞에 내용이랑 다른 걸 확인을 했고요. B번부터 또 가볼게요. They are often pairs of goods that are used in place of each other, like hot dogs and hamburgers인데요. 그것들은 자, 뭔가 받아주는 대명사가 나와야겠고요. 그것들은 때때로 이러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냐면요.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냐면요. 예를 들면 핫도그와 햄버거 같은. 핫도그와 햄버거는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B번까지도 그렇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우선 여러분 데이가 지금 받아주는 게 앞에 나와야 됩니다. 뭐 아이스크림과 요거트를 받아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우선은 답을 바로 확정 짓지 말고 10번까지 한번 읽어본 다음에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this is because ice cream and frozen yogurts are both cold and sweet desserts, satisfying similar desires인데요. 자, 이것은 왜냐 하면은요, 아이스크림과 냉동 요거트는 둘 다 차갑고 달콤한 디저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동일한 우리의 욕구, 식욕을 채워주고 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과 이제 냉동 요거트는 둘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this is because가 나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어떤 말에 대한 이유,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자, 요 말이 이제 나오는 것이 앞에 거였죠.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사지 않는다. 왜냐하면 둘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B번에서 보면 여러분 they are often pairs of goods가 되는데요. 둘이 이제 같이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they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이스크림과 프로즌 요거트를 받아주기는 하지만요. B번보다 답이 C번에 가까운 이유는 마지막 네모칸의 말에 대한 근거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C번이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번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When a fall in the price of one good reduces the demand for another good, the two goods are called substitutes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에서 이제 다른 음식에 대한 어떠한 요구, 우리의 수요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관계가 있다면 두 물건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대체제라고 부릅니다. 대체제와의 관계가 있다라고 부르고요. 자, B번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 두 가지의 pairs들은 이제 실제로 서로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때 대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예시는 핫도그와 햄버거였습니다. 그래서 핫도그와 햄버거의 관계를 보고 Now suppose that으로 들어가면요. 자, 지금부터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That the price of chocolate topping falls입니다. 초콜릿에 들어간 토핑의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According to the law of demand, you will buy more chocolate topping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초콜릿 토핑을 더욱 많이 구매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왜냐면 초콜릿 토핑 가격이 떨어졌으니까요. 자, 그리고 A번 가야겠죠, 이제.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자, 앞에서 이제 뭐 핫도그와 햄버거가 서로의 대체제일 경우 또는 프로즌 요거트와 아이스크림의 관계가 하나가 가격이 떨어지면 하나를 더 사고 또 그 나머지는 사지 않는 이런 대체제의 관계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가 나오나 봅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나왔고요. You will likely buy more ice cream as well. 아까 읽었었던 문장이죠.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과 토핑은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when a fall in the price of one good raises the demand for another good, the two goods are called complements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한 가지의 물건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가격이 떨어지고 또 다른 물건의 수요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 두 가지 물건의 관계를 보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토핑 가격이 떨어졌다. 토핑 가격만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럼 토핑을 많이 살 거예요. 자, 토핑만 혼자 따로 먹지 않기 때문에 뭐 초콜릿을 더 산다든지 아이스크림을 함께 더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함께 먹는 그런 물건의 가격까지 오르는 상황을 두고 두 가지 반대 경우를 제시를 해준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네모칸을 제대로 읽고 나서 자 B번과 C번에서 조금 고민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 앞에 they와 this is because를 놓고 조금 고민을 해보자면 앞에 나왔던 주제문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준 C번이 먼저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시를 들어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보충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주고 있는 요 순서. 그래서 C번, B번, A1이 이어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특히 상반되는 개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교적 여러분들이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하셨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가볼 건데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문제 중에 가장 최고 난이도였다라고 꼽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또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문제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완벽하게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될지 이제 앞에 두 문제 풀었던 것처럼 한번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까 우리가 이제 주어진 글, 네모칸 글을 먼저 정확하게 읽어줬었죠. 그래서 맥킨지 컨설팅 펌에 따르면 이제 지식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60% 이상의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수치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치에 대한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절대 넣으면 안 된다라는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영어 지문에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 그냥 지문에 나오는 근거와 답들을 가지고 꼭 풀어내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사실들이 영어 지문에서 만약에 다르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없애시고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의 내용으로 꼭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60%가 좋은지 안 좋은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솔루션 B번으로 넘어가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특히 오답률이 많았던 건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이제 우리가 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푼다면 이 those workers라는 대명사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대명사 파악이 되고 나면 아, 얘가 C번이 먼저 나와서 문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고민하셨죠?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솔루션, 이제 플러스가 되는 솔루션이 나오고요. 플러스 솔루션에 대한 예시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사 관계 파악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번과 C번에서도 동일하게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마트 툴이 나온다. 이 스마트 툴은 방금 C번에서 나왔던 소셜 테크놀로지스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B번에서 우리가 솔루션이 나왔는데 자, 스마트 툴에 대한 어떠한 근거, 그래서 그 스마트 툴이 뭔데? 라는 이야기. 요거에까지 여러분들이 의문감이 생겼다면 B번을 읽으면서 아,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장 배열의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대명사 하나하나, 접속사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얘가 받아주는 건 누구인지 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또 빠르게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